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와의 교섭에 실패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악화에도 기업들이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나서 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가 올 들어 13,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가 되며 카카오뱅크의 내년도 행보에 시장에 이목이 쏠립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처음 청약 접수를 받은 단지에서 당첨 가점이 20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와의 교섭에 실패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의 제시안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한 없는 파업에 교통 혼잡과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출근 시간 광역전철 운행률을 100%로 유지했지만 퇴근 시간 84.2%의 운행률로 평상시 대비 82%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임금 협상과 특별단체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사 간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약 4,000명의 인력 충원 그리고 철도 통합 등입니다. 정부 쪽에서 해결해줘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밤새 기다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침 9시 파업에 들어간 거고요. 이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오늘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손 사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임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며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직무진단과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증언 방식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말 논술과 수시 면접 등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4주차까지 광역전철과 일반 열차의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파업이 5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KTX 운행률은 필수 유지 업무 수준인 56.7%까지 낮아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가 올 들어 13,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악화에도 기업들이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500대 기업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167만 3,0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초보다 13,000명가량 더 늘어난 것입니다. 회사 분할로 대규모 인원이 줄어든 한국조선해양과 이마트, CJ 푸드비를 고려한다면 3만 명 이상 고용이 늘어난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꽤나 오래 걸렸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큰 산 하나를 넘은 만큼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내년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50% 가운데 29%를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에 넘기는 것을 오늘 금융위원회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법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을 금융위가 따져보고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투지주가 오는 22일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하고 남은 지분 가운데 29%인 1억 440만 주를 한투밸류에 최종 매각하면 카카오는 지분 34%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됩니다. 당초 한투지주는 이 과정에서 지주사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 회사법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해당 지분을 넘기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상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게 문제가 되면서 손자 회사인 한투밸류 자산운용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를 카카오로 전환하라고 승인을 내준 지 반년여 만에 주주 전환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또 내일로 예정된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 일정에도 차질이 없게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 역시 10% 아래로 떨어지며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측은 내년 IPO까지 청신호가 하나 더 켜졌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PO는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다며 우선 올 4분기를 잘 마무리한 뒤 확보된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구상은 내년도 계획에 본격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과 유상 증자까지 카카오뱅크가 이른바 슈퍼위크를 맞이하며 내년 IPO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처음 청약 접수를 받은 단지에서 당첨 가점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50점이던 당첨 가점은 상한제 이후 20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점수를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르엘대치 아파트 단지. 오늘 당첨자가 발표된 이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은 67.3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저 63점, 최고 69점을 기록한 겁니다. 어제 이 단지와 같은 날 청약 접수를 받은 르엘 신반포 센트럴 단지 당첨자 발표에선 평균 가점 70.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단지 모두 상한제 실시 후 첫 분양한 단지로 당첨 커트라인에 관심이 큰 상황. 부동산 114가 조사한 상반기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의 평균 당첨 가점이 5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점이나 오른 겁니다. 업계에선 시세 차익에 따른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로 당첨 가점이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로 청약자들이 몰렸고요. 서울의 경우 주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이후에 신규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현재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 영향으로 가점 커트라인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물량이 계속 나올 예정이라 당첨 가점은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집권 후반기 첫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곳에서 나눴는데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부동산팀의 이하라 기자와 함께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경제 부동산 관련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대부분 기간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잘 잡아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됐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 말대로 전국 집값은 안정됐는지 몰라도 서울 아파트 값은 급등한 게 사실입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1.08%나 올랐습니다. 지난 7월부터 2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강남에는 평당 1억 원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고가 아파트 값은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도 0.08% 하향 안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수도권 외 지방 아파트 값은 6.23% 떨어졌는데요. 모든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는 뜻이 수도권 집값,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임을 고려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그 주장과 지금 현실과는 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국적으로는 하향 안정화가 됐을지 몰라도 수도권이나 서울의 집값, 특히나 서울 쪽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게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격이 치솟았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도 서울 고가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강도 높은 합동조사를 연일 이어가고 있고 이 밖에도 여러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별 집권기간 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액을 보면요. 강남권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노무현 정부 2,257만 원, 박근혜 정부 902만 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4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하락했습니다. 연간으로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연 810만 원으로 450만 원인 노무현 정부보다 1.8배가 높습니다. 비강남권 역시 노무현 정부 183만 원, 문재인 정부가 371만 원으로 2배가 높았습니다. 또 확대해서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나 허가제처럼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규제 지역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요. 이걸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대출을 못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감을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강력한 규제 기조는 이어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팔게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가 이것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는 좀 낮춰주면 팔겠죠. 그리고 보유세는 좀 높여달라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아쉽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쳤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주택의 경우 면세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데는 방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또 수도권 30만 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초기에 이미 다주택자 위주로 양도세를 강화했고 보유세도 작년에 세율 조정을 하는 등 다 이제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상황이지만 이런 조치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체감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추가로 세율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등 다른 방안을 찾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유세 대상 가구를 이전보다 좀 넓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돼 있는데 이걸 조기에 반영폭을 높이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던 것은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는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보면 집권 3년 차입니다.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또 짚어봤습니다. 이하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2분기 연속 점유율 30%를 달성하며 세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킷이 발표한 3분기 글로벌 TV 시장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30.3%, 출하량 기준은 19.4%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세계 1위 자리를 달성한 것은 QLED TV와 75인치 이상 초대형, 또 $2,500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QLED TV 판매 대수는 116만 대로 전년비 52만 대가 증가했고 3분기 누적 판매량은 전년비 2배 수준인 315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411억 8,5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92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며 할인에 따른 비용 전액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 행사에서도 납품업체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롯데 PB 상품 개발에 들어간 비용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는 중견기업 주간입니다. 중견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자리에 모인 중견기업인들은 혁신 성장을 꾀해 한국경제 르네상스를 견인한다는 포부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중견기업 주간. 2014년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열리는 중견기업계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번째 중견기업인의 날입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은 R&D와 설비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십니다. 바이오 헬스와 미래차 같은 신산업에도 진출하고 계십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이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견기업계는 올해 혁신 성장을 꾀해 한국 경제의 르네상스에 앞장선다는 포부입니다. 내년 31조 원을 투자하고 12만 6천 명의 신규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기업자와 고용을 견인해 왔습니다. R&D 투자와 설비 투자를 꾸준히 하고 인력 충원도 기업 생존의 근간이라는 마음으로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포상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등 24명의 중견기업인들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은 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 등 혁신 성장을 이끌며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전 세계 24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열심히 하면 대기업 목표를 해서 그 꿈을 안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통한 혁신 성장 모색을 위해 스타트업과의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중견기업 혁신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퇴에서 나아가 활력 있는 일생을 위한 개념으로 웰 리타이어링 사회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책 웰빙이 아니라 웰 리타이어링이다 출판을 기념한 북콘서트에서 노후 여생이 아니라 본생이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민 의원은 노후를 3단계로 세분화해 젊은 노인은 일자리를 통해, 중간 노인 등은 사회 기여를 통해, 장수 노인은 마을 돌봄으로 일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자는 단계적인 은퇴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 일자리, 행복이라는 세 개의 큰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개인적 방향 및 국가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건강 영역에서는 암 난민과 치매 난민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고, 일자리는 노인의 정년을 65세로 늦추고 70세의 파트타임과 미니잡, 75세에는 공익 미니잡으로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노인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해 제시한 중액도시와 생애활동마을 경로당의 복합공간 리모델링, MPO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바탕으로 좋은 관계와 존재감, 삶의 몰입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넥스 기업 리메드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미국 FDA 임상 승인과 제품 다양화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리메드는 지난 2003년 설립한 전자약 전문 연구개발 업체입니다. 전자약은 약물이나 주사 대신 전기 자극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로 약물 처방의 대체제, 보완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메드는 난치성 뇌질환 치료 분야에서 시작해 만성통증 치료, 에스테틱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만성통증 치료를 위한 신경자기자극기 치료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난치성 우울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경두개 자기자극기, 이른바 TMS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TMS의 경우 우울증 치료 외에도 뇌졸중, 치매 치료 영역으로 확대 중이고 이미 서울대병원 등에서 뇌졸중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6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리메드는 이달 25일부터 26일 일반 청약 예정이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일부 열차편 운행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특히 대입시험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수험생과 학부모분들이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공기업인 코레일로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